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아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이건 왜 이럴까?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엑소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얼음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음 따뜻한 과학자 얼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음님이 왜 얼음이라고 했죠? 저는 전공이 빙하 코어를 전공했어요. 빙하. 남극에 있는 빙하요. 그 네. 코어. 네. 그게 뭐예요? 남극에 쌓여 있는 큰 얼음이죠. 네. 네, 그거를 분석해서 어. 학위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얼음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나 보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부분 99% 이상은 물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왜 연구해?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주로 그 안에 있는 먼지를 연구했습니다. 아, 먼지. 네. 아, 그러면 그 시대상을 거기가 다 담고 있나요? 정답. 그래서 한번 매불쇼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그때 1920년도쯤에 갑자기 그 빙하 쪽에 납이 많이 검출돼서 납? 네. 그 유연 휘발유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그분이었구나. 그거 재밌었는데. 맞습니다. 유연 휘발유. 그걸로 전 세계 사람들 IQ가 막 떨어진 시기였거든요. 아. 이 납이 뭐 전 세계 이제 기름 그 노킹 현상 뭐 막는다고 그렇게 맞아. 썼다가 이제 누구였죠? 그 과학자가 막 막았잖아요. 그거 쓰면 안 된다.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과학자가 네, 그걸 밝혀냈죠. 와, 그 재밌었고 굉장히 나는 흥미로웠는데. 맞습니다. 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야. 무연 휘발유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몰랐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납을 뺀 휘발유. 맞습니다. 근데 20년도에 얼마나 그거를 납을 많이 넣어가지고 휘발유를 사람들. 뗐으면 거기에까지 그게 들어가 있었느냐 네.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뤘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내용은 기억하는데 사람을 기억 못해요. 죄송합니다. 네. 네. 노킹 현상. 그렇죠. 오, 노킹 현상. 대단한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생물에서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IQ가요 네.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었대요. 진짜? 진짜였어.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요? 네, 오늘은 작년에 물 난리가 많이 났었잖아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정말 비극이고. 오송 참사. 근데 올해 또 이거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네, 맞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한 게 올 겨울에 역대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어요. 어떻게 아. 겁나네. 그러면 여름에도 비 그렇게 많이 될 왔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저는 그 강남에서 이렇게 사고가 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맞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슬슬 이제 가뭄이 지나가고 홍수가 이제 올 시기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찾아보시면 기사가 별로 없어요. 치수에 대한 기사. 네. 아이고, 그 매년 반복되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진짜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 발생하고 정말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런 반복되지 않게 날씨는 기본값이니까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나마도 환경부와 지자체 간담회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너무 지금 하천에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천 시설들에.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수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많은 내용이 전 정부 탓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정부 탓할 게 아니라 예. 지금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번 정부가 그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 돌아가시고 전 정부 탓하면 살아 돌아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오늘 너무 이거는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 얘기도 하고 예. 시간이 조금 남으면 네. 먹는 물에 관한 얘기도 조금 해드릴게요. 네, 바로 출발할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세종보 혹시 아세요? 세종보. 네. 네. 보가 뭐냐면 물을 막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댐. 그렇죠. 댐보다 작은 거. 근데 그러면 얼마나 작냐 보면 실제로 작지 않아요. 이게 348m입니다. 그럼 생각보다 굉장히 보가 크죠. 네. 근데 이게 4대 강 사업 연계돼서 만들어진 12개 보 중에 제일 작은 보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2012년에 세종보가 완공이 됩니다. 세종시에. 네, 348m요. 보를 막아놓으면 물을 막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이 고이죠. 그러면 그렇죠. 썩죠. 맞습니다. 예. 그 썩어서 이게 상수원으로 쓰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 강에서 요트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했거든요. 선수들이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2017년에 개방을 합니다. 보를. 2017년 개방. 네. 그래서 개방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데이터를 계속 모아요. 수질에 관한 것들을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없애는데 얼마나 드는지 경제성도 한번 평가해 보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발표를 하는데 수질 생태계 11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 물 흐름이 회복됐고 조류 농도 감소되고 모래톱이 회복되고 서식 환경 개선돼서 자연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솔직히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맞습니다. 이걸 갖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기다 아니다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쟁화가 됐는데 네. 이거는 그냥 자연의 섭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2019년에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에서 자 금강, 영산강 5개 보 중 3개 보를 해체하고 2개 보는 수시로 상시 개방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네네. 근데 이게 비단 자연 환경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이득이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왜요? 뭐냐면 자 이게 보를 만들고 활용하자는 입장은 뭐냐면 물 그릇. 자 우리 물을 자원으로 활용하자. 네. 그리고 이제 홍수 예방 효과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소수력 발전을 할 수 있어요. 물 낙차를 이용해서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된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네. 소수력 발전을 안 하는 것보다 보를 열어 가지고 생태적으로 살리는 게 더 경제적 이득이 심지어 3배 정도 크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몇 명 모여서 한 게 아니고요. 네. 43명의 전문가가 40차례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진짜로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2019년 4월에 발표하고 2개월 후에 멸종 위기종인 흰 수마자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1급이죠, 1급. 1급. 그 물고기에 살면 최소 2급 아니면 1급에 사는 물고기거든요. 네. 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없어졌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랑부리 백로라는 이 멸종 위기 얘도 1급이에요. 얘도 발견이 됩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복원이 된다는 게 다행이긴 하다. 맞습니다. 와. 네. 그래서 2021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보호 사망 선고를 내려요. 자, 이제 해체한다. 이게 꽤 걸렸어요, 시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본 거니까 해체가 좀 타당하다고 보이죠. 네. 그런데 그런데 왜? 2021년 4월에 그러면 이제 보를 해체해야 되니까 용역을 수립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뭐 해체할지. 그렇겠죠. 네. 그리고 2021년 11월에는 자 2024년 올해죠. 6월에 보호 해체를 착공 들어간다라고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2024년 6월? 네. 6월이면 이제 착공 들어간다. 그렇죠. 보혜체 착공.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제 용역이 종료가 된 거죠. 그런 보고서를 내고. 근데 지금 그 내용은 없고요. 2023년 작년 4월에 보 착공 내용도 삭제를 합니다. 보혜체 착공. 네. 해체를 하겠다는 걸 다시 착공을 취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23년 7월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 관리 제대로 해라. 환경장관에게. 네. 그리고 그날 공교롭게도 최수근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대통령 말씀을 하셨죠.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건 그냥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23년 7월 25일에 4대강 사업의 감사 5번째 감사 결과가 나와요. 4대강 사업은 계속 정부 예를 들면 첫 번째 이명박 정부 뒤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계속 감사를 5차례를 했거든요. 이 5차례 마지막 감사 때 뭐를 하냐면 결론적으로 보 처리 방안 그러니까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합니다. 보채 안 한다. 그리고 이 결론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정책의 제일 상위 단계에 있는 정책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10년 단위 계획이거든요. 10년 단위 계획. 아시겠지만 10년 단위 계획은 정말 큰 거예요. 큰 거죠. 네. 네. 그리고 과학계에서도 5년 단위 계획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10년 단위 큰 계획인데 이거를 감사에서 요청한 지 30일 만에 변경을 해요. 그 변경 내용이 뭐냐면 보해체하기로 한 거 취소한다. 그리고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바꿔요. 지속 가능성 재고로 약간 이렇게 낮추죠. 그리고 부록에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이라는 부록이 있었거든요. 전체 삭제. 요렇게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이게 작년 7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환경부 차관이 이제 환경부 장관과 함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관리에서 댐 예를 들면 건설이나 이렇게 지금 보존치나 이쪽으로 정책을 다 몰아갑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보가 네. 4대강 사업에 만들어진 전체 보를 얘기하는 거야? 세종보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종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 네. 요 보에서 해체 취소를 결정한 거는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4대강 사업이 되고 나서 변한 게 없네.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우리는 진짜 심지어는 세종에 가면 없는 줄 아세요. 이미 2017년에 해체하기로 결정을 그러니까, 했으니까. 네. 근데 아직 건들지도 못했고. 아 그랬어. 네. 심지어 지금 천막 몰랐네.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 단체들이. 네. 근데 저는 좀 약간 거칠어 보일 수 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환경 네, 운동. 네. 근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도 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건 검찰 고소라는 어.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근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막는 왜 거예요? 그러는 해체하는 거야 거를? 도대체 진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돈 왜 들어서 그러는 그래? 거야 나도 그게 도대체? 궁금하네. 와, 이거 왜 그래?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정쟁화돼서 그런 거야? 아니 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할 때는 어. 예를 들어 그냥 아주 안 좋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업을 이권을 모두가 나눠 갖기 뭐 다 좋다 이거야. 뭐 그럴 수도 있다 쳐. 이게 지금 다 나눠 가졌다 쳐. 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 물 다 쏟고 있잖아. 결론 내렸잖아. 보 해체하기로. 전문가 보이잖아, 43명이 검증을 했죠. 했잖아. 41차례. 근데 무려 오랜 기간 동안에 네. 했잖아. 근데 이거를 왜 존치시키려고 하는 거야? 혹시 뭐 네. 관리 비용이 또 더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나? 이게 재밌는 게 네. 비용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 해체하는데 돈이 들고 해체하는데 네. 해체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세종보원 얘기 말씀을 드리면 해체 비용에 115억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물을 이용하기로 했었잖아요 원래. 네. 그런 거 대책에 86억이 들고 그리고 소수력 발전을 중단하니까 138억. 이거는 이제 2062년까지를 계산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총 339억이 든다는 거예요. 해체하는데. 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 좀 더 지켜보자. 음. 그런데 반대쪽 입장에서는 12년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뭘 더 지켜보냐. 그래서 네. 이런 있고 재밌는 게 또 해체하는데 비용이 339억이 드는데 해체해서 드는 편익은 972억이래. 아, 씨. 근데 이건 인정을 안 해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 아. 근데 그 해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뭐 900 몇 억인데 그 이상이지 사실은. 우리가 맞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그 강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네. 당장 또 이런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멸종 위기종들이 이제 바로 돌아오고. 네. 근데 예전에 하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한강에는 물을 막았는데도 좀 깨끗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강에 물을 막으면서 물길을 정비하면서 생태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철새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텃새화가 되면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종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논리를 가져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물대새 그러니까 지금 세종보에 물대새 알들이 막 곳곳에 있거든요.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물대새가 없어지는 건 아쉽지만 그러니까 물을 막으면 거기 다 수몰돼가지고 물대새가 다 죽어요. 안 되지만 이 한강 예를 들면서 다른 새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와서 살 것이다. 대체제가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는 과학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환경이 바뀔지 모르는데 좋은 그렇지. 쪽으로만 너무 상상을 하고 맞아. 있는 거죠. 네. 본인들이 전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너무 제가 또 환경 쪽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공주보가 또 있거든요. 세종보 근처에. 왜 이렇게 네. 많아 뭐가? 공주보를 개방했더니 물이 원래 쌓여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땅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물을 없애서 물을 내보내서 개방해서 수위가 낮아졌더니 근처에 농사를 지을 때 네. 이렇게 관정이라고 하는데 물을 뚫을 때 더 깊게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 네. 반대되는 의견도 많고요. 네네. 이런 거는 정치랑 상관없이 나오는 그 데이터로 하면 안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피해가 너무 많은데. 근데 이게 데이터 저는 네. 4년 동안 모으고 12년 동안 모으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10년 정도 데이터 모으면 되게 좋은 논문 쓸 수 있잖아요. 그냥 네이처 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말 한마디가 무서운 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냐 이거야. 없잖아. 본인들도 없잖아요. 그냥 딱 낙인 찍으면 끝나. 제가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자연성 회복을 얘기할 때 전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이랑 문을 열었을 때 실측 데이터가 없으니까 문을 열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예측을 해서. 근데 시뮬레이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측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럼 열개 좀 도와달라 그래. 그러니까요. 지금 심지어 저쪽 경상도 쪽은 낙동강 쪽은요. 보 8개가 있거든요. 한 번도 못 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는 어떤 정치적 특성이 또 있겠네.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왜냐면 그 4대강이 좀 찬성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쪽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맞습니다. 없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쪽에 사 우리 그 작가가 또 그쪽에 산대.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고향 갈 때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진짜? 아 그래. 저놈은 한 마디 말도 없다고 이제서 얘기해. 야 이거 너도 빨리 그거 환경운동 나가.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목이 많이 타시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물을 좀 준비해 왔어요. 최욱님 혹시 평소에 물을 어떤 물 드세요? 전 닥터엠 당엔. 댁에서도 저거 드시는 아 거죠? 그럼요. 닥터엠 당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닥터엠 당엔 나오기 전에는 뭐 드셨어요? 그 전에는 닥터엠. 제가 물을 준비해 왔는데 네. 무슨 자 물이에요? 요즘에 네. 생수 많이 먹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생수하면 생수 먹는다 그러면 비웃었잖아요. 예전에 네. 우리 뭐 물을 어렸을 사다 때. 먹냐. 그렇죠. 뭐 이랬지. 보리차 끓여 먹었죠. 우리.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생수 먹는 게 너무 일반적이고 그리고 정수기 설치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수를 과연 최용님께서 비교를 해서 구분하실 수 있나? 아 맛을. 네. 생수 맛을. 네. 아. 뭐가 좋은 물일까? 아. 한번 드셔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세 개거든요. 네, 요거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좋은 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왜 테스트하냐면 해외에서 온 비싼 생수 있어. 그 뭐 에비앙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은 나는 그거 아니면 못 먹어. 이런 사람도 실제 존재합니다. 네.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오늘 좀 깨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1번 1번. 저도 뭐 뭔가 네. 맛은 있긴 하다. 신경 써서 먹으니까 2번 표시. 뭔가 맛이 느껴지긴 하네 진짜. 야 진짜 다르긴 다르다. 달라요? 신경 써서 먹으니까 맛이 좀 다르긴 하네. 그지? 다르다. 마지막 3번. 3번. 안 다른가 본데. 2번, 3번은 난 잘 모르겠는데. 1번이 좀 다르고 2, 3번 비슷하고.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이 좀 단맛이 많고 2, 네. 3번은 나는 거의 같게 느껴지는데요. 네. 예. 그리고 저는 1번이 달아. 1번은 해양 심층수, 네. 2번은 에비앙, 네. 3번은 삼다수. 그러면 어떤 물이 제일 좋은 물 같으세요? 느낌에? 저는 개인적으로 2번, 3번이 좋았고요. 오. 1번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 1번이 좋은데. 1번 좋아요 저는. 1번이 너무 달아. 1번 한번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약간 보리차 맛도 나고. 에비앙이네. 에비앙. 너봐. 내 입맛이 안 맞잖아. 맞지? 네. 역시 닥터행 당연. 내가 정확하지. 2번 본다. 2번 순수물이라는데 네, 순수. 봐봐. 내가 순수하다 했지. 와. 내가 정확하다니까. 맞네. 3번. 삼다수. 내가 정확해. 맞지? 네. 이게 뭐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그러는데 이 물은요. 한국에 올 때까지 엄청난 많은 떼약볕에서 배송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에비앙이 내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 입맛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거 브랜드를 제가 뭐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아, 전혀 그럴 네. 생각이 없죠. 이게 원래 생수가 일단은 법정용어로는 먹는 샘물이라고 불러요. 생수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먹는 샘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종류가 4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빙하수, 빙하가 녹은 물. 깨끗한 느낌이 나죠. 네, 왜냐하면 깨끗한 인간이 오염시키기 전이니까. 음. 보통 빙하는 뭐 10,000년, 10,000년. 그렇지. 그다음에 지하수. 지하수는 지하수. 가장 많이 먹죠. 지하수도 역시 깊이 있으니까 뭔가 깨끗할 것이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있죠. 이 자연적으로 정수가 된 거죠. 네. 그다음에 탄산수. 탄산수. 네. 이건 탄산 가스가 섞여가지고 나오는 탄산수. 그다음에 해양 심층수가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뭔가 네. 좀 좋아 보입니다. 이름이. 왠지 좋아 보이죠? 예. 해양 심층수.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여기 관계자도 팟빵 관계자 한 분도 해양 심층수만 드신대요.
네. 누구야? 아니 누군데? 관계자분이 잠깐만. 제가 그 제보를 받고 네. 그래.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심층수라는 거는 네. 그 원래 바닷물이 짜잖아요. 네. 그 밑에 땅에서 그 지하수처럼 끌어올리는 맞습니다. 물이에요. 바닷물을 네. 아니요 바닷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먹는데. 네, 해양심층소는 바닷물 가지고 만든 근데 겁니다. 누가 그것만 먹는데요? 뭐 여기 아, 저 그래서 야 뭐 너 생선이냐? 야 웃기지도 않네 쟤. 그래서 우선 그러면 해양심층수란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이 사진 5번 사진 보여주시면 원래 해양심층수라는 거는 그것도- 이게 5번인가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그 수조물만 드신다는 분도 있긴 합니다. 수돗물이요? 수조. 예, 수조. 네, 예, 수돗물.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선 해양심층수라는 건 뭐냐면 전 지구적으로 봐야 돼요. 저기 보시면 왼쪽 위에 하얀 거 보이시죠? 그린랜드. 네, 왼쪽 위에. 네, 그린랜드에서 해양심층수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저기서 얼음이 얼잖아요. 그러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서 물이 쫙 아래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4도에서 밀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도에서 제일 밀도가 높죠. 네. 쫙 내려가요. 그래서 저 남극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심층수가. 아. 그 남극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서 쭉 올라가네. 네, 심층하려고 써 있는 저 오른쪽으로 쫙 가는 거죠. 심층하려. 바닥으로. 네. 그 다음에 태평양 쪽에서 위로 올라와서 네. 다시 표층을 타고 그린란드로 올라가는. 음. 이걸 해양 대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해양 대순환.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위치 딱 보시면 일단은 요 앞에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해양 심층의 깊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직으로 보면 저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햇볕이 들어와서 섞이는 층, 생물 활동이 많은 층을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네. 그다음에 그 아래는 수온 약층이라고 그래서 수온이 점점 떨어지는 층입니다. 뭐 그렇겠죠. 수온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안정적인 층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밑에 일정한 층이 심해층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 저기 심해층에 보면 왼쪽에 Y축 네, 숫자가 Y축. 네. 대충 1000에서 한 2000 정도 보이죠. 네. 네, 심해층은 말 그대로 조금 깊이 들어가야 심해층인 거예요. 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위도별로도 심해층의 깊이가 다릅니다. 아. 왜냐하면 얘네가 바닷물이 움직이니까요. 아.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30도 정도를 보시면 수온 약층이 좀 깊은 걸 알 수 네.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자, 볼게요. 우리나라 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에서 해양 심층수를 갖고 와요. 일단 해양 심층수의 기준은 뭐냐? 법적 기준은 심해 200m 이하에서 퍼올린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해 최대 깊이가 3,700m거든요. 네. 200m가 충분해 보이시나요? 어때요? 어림도 없죠. 얕아 보이는데. 어때요? 너무 그런데 일단은 200m 정도 돼도 심층이랑 화학적 변화가 크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해는 사실 저기 대한해협 쪽으로 들어오면 대한해협이 150m밖에 안 되는 수심이. 네. 그러니까 전지구적인 해양 순환에서는 약간 고립돼 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동해 심층수라고 안 하고 동해 고유수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고성에 해양 심층수를 뽑아내는 취수장이 있는데요. 605m에서 뚫는다고 해요. 605m에서 바닷물을 서울요? 끌어오는 거예요. 네. 네. 판매가 돼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네. 거기는 그래도 좀 깊네요. 깊어요. 그리고 그러면 해양 심층수를 끌어왔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짜잖아요. 네, 짜죠. 짠 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수화 과정이 필요하죠. 담수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담수화를 빼면 어떻게 되죠? 해양 심층수의 장점은 미네랄이 많은 미네랄 워터라는 건데 네. 미네랄을 빼버리는 거예요. 같이 아. 빠지는 거예요? 추후에 미네랄 다시 넣습니다. 인위적으로 넣어. 복잡하네, 복잡해. 아유, 이상한 장난을 하네. 근데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좀 연구 나쁘죠. 결과들 살펴보면 네. 이 물을 먹고 건강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농사 지을 때 너무너무 좋대요. 미네랄이 너무 많으니까요. 농사 뿌리기도 잘 하고 되는구나. 주기도 하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오늘 드신 것 중에 사실 해양 심층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있었어도 구분을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비앙 뭐 예를 들면 뭐 삼땡땡 해양 심층수 다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칼슘 마그네슘. 그걸 경도라고 합니다. 네. 경도. 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이 높으면 경도가 높은 거예요. 에비앙 같은 물은 경도가 높은 물이죠. 야, 그거를 내가 구별을 해내네. 어떻게 또 이게 재밌는 게 대단하네, 구별하냐면 내가. 우리나라는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수물리에 물 맛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수물리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
야, 내가 깜짝 놀랐네. 나도. 네. 혀 훌륭하다. 완전 진짜 내가 혀가 정확하다니까. 야. 그리고 아마도 전민기님은 예. 그 경도가 높은 물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미네랄이 많은 물이 몸에서 잘 받는 것 같아요. 오. 네. 이게 제가 과학 코너인데 이걸 나와서 하는 이유가 사실 과학적 근거로 깨끗한 물이 몸에 맞는다는 결론도 많고요. 이런 경도가 높은 물이 물?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아.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음. 내 기분에 따라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그 이 직사광선 많이 세가지고 네. 뭐 오염됐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오염까지는 아니고 뭐 잘은 아, 몰라요. 오염 그냥 제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뭐야? 대박.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스물리에 체육. 왜 그 수돗물이 엄청 깨끗한 물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 수돗물 너무 맛이 이상하고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고요. 예. 파이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 그리고 이 물도 사실 취수했을 때 다 자외선 살균을 거쳐서 깨끗합니다. 네. 그런데 보관을 직사광선 오래 쓴다거나 네. 아니면 변해 진짜. 맞습니다. 예. 바틀에 너무 오래 있으면 플라스틱 네. 바틀에 예.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예전에 수돗물 안 좋을 때는 끓여서 먹으면 됐잖아요. 네. 미세 플라스틱은 끓여도 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미 없죠. 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냐, 어떻게 보관하냐 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 4대강 이거 여파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오늘 또 새삼 느꼈는데요. 큰일입니다. 이 아버지가 수자원공사에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저도 예. 작년에 수자원공사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아버지는 최고위급 간부였습니다. 저는 예. 네, 저는 중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뭐 지난번에도 못 하고 가긴 했는데. 뭐 액션님 뭐 준비한 게 있나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한 10분 정도 줄 수 있나요? 네, 1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준비한 게 있으면 우리 얼음님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하지 말았어야죠. 죄송합니다. 아, 이거 참 뭐 이렇게 경험 없는 물을 또 처음 보네. 아이고, 네. 액션님, 네. 네.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예. 그럼 네, 좀 더 깊이 있게 조사를 깊이 있게 해서 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지식의 어떤 해양 심층수. 네. 네. 출연료는 나가는 거죠. 출연료 나갑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더 깊이 네. 있게 준비해서 고맙습니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